예, 첫 소식은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길래 이렇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출렁거리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저희가 좀 잘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정사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금융대학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장단기 금리 차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네. 미국의 이 장단기 금리 역전 문제가 하도 부각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채죠. 국채 2년 만기, 2년물과 또 10년 만기, 10년물의 그 차이가, 그 금리의 차이가 지금 한 0.1%, 10bp라고 하죠. 0.1% 정도고, 국내 같은 경우는 3년물과 10년물의 차이가 지금 0.09%,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아직 0.01% 조금 더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그 금리 차이는, 장단기 금리 차이는 아직 10년물이 2년물보다는 조금 높다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뭐 주가도 출렁이고 있고 예.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모든 경제 상황이 노멀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예측 가능하다 했을 때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유동성 측면에서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단기물의 그 이자율이 그 금리가 더 낮고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그래서 그 금리의 이동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장기, 단기, 중기를 쭉 나눠보면은 주로 올라가는 곡선이 됩니다. 예. 순간순간 금리 곡선을 보면은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 네. 근데 보통은 올라가는 곡선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곡선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합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웃을 때 입술 모양처럼 스마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미국 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고 그게 보통 때의 그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평평한 곡선에 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평평한 곡선이라는 게 내려가는 곡선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좁혀지는 걸까요? 이게 좁혀지고 있고 내려가는 곡선으로 나오기 직전에 그 평평한 곡선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 인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6번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 측면에서는 장기 금리가 크게 변동이 없었어도 단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던 게 이제 월가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뉴욕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를 거기서 분석을 해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종국에는 역전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지금 이론 중에 하나가 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에 그러니까 10년물이면 미래 장기적으로 볼 때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시장의 의견이 늘어난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후퇴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금리차가 줄어드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드는 수준인데 이게 역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혹시라도 역전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미국 경제도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큰 충격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 역전이 된다는 것 자체가 호재나 악재냐 했을 때 분명히 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1955년 이후에 미국에 9번, 11번의 금융위기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 90% 이상이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거에 입각해가지고 감안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이거 자체가 크리스탈볼은 아니다. 이렇다고 꼭 반드시 금리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 2008년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에 금융위기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네. 특히 지난 그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표현에 의하면 2008년과 그 이후와 이전에 그 경제학적인 여러 가지 관계 요소들이 많이 변화했고 흐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었고 현상이 있었어도 그 이후에는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크게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도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과잉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요거 한 가지 때문에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대외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큰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브렉시트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몇 번 인상할 거냐도 그렇고 등등을 종합적으로 같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마음이 좀 안심이 좀 되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정삼영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